만취한 다음날 자기도 모르게 밀폐된 방에서 홀로 깨어난 한 남자. 정신을 차린 뒤 휴대폰을 확인하지만 먹통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그리고 굳게 닫힌 라카 하나와 죽은 쥐 한 마리가 전부였죠. 남자의 이름은 마크. 그저 친구의 장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화장실을 급했던 마크는 결국 벽에 소변을 보고 불러도 대답 없는 친구.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혼잣말 하기에도 지쳐버린 마크가 자리에서 일어나 굳게 닫힌 철문을 두들겨 보지만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있는 대로 소리만 지르던 마크는 점점 목이 마르고 다음 날 잠에서 깬 마크가 다시 휴대폰을 확인하지만 역시나 먹통이었습니다. 장난치고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 마크. 도대체 누가 이곳에 가둔 걸까요? 목이 말랐던 마크는 결국 자신의 구두를 이용해 소변을 담아 목을 축입니다.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죠. 자신을 이곳에 가둔 누군가를 향해 이제 행복하냐며 소리칩니다. 화가 난 마크가 천장에 달려있는 형광등에 괜한 화풀이를 하는데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천장으로 고개를 올려다본 마크가 그때 갑자기 형광등 안에 있던 열쇠 하나를 발견합니다. 왠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한 마크. 그렇게 열쇠를 손에 쥐게 된 마크는 굳게 닫혀있던 라카를 열 준비를 하는데요. 하지만 왠지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라카를 열었는데 그 안엔 다름 아닌 산소 용접기와 여분의 공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마크가 철문으로 향하고 공구를 이용해 철문을 열어보려고 하지만 절대 호락호락할 리가 없었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 마크는 산소 용접기를 사용하기로 하고 살기 위한 그의 생존 본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까스로 연결에 성공한 마크가 토치에 불을 붙인 뒤 스프링클러에 가까이 대보지만 어째서인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실망도 잠시, 마크는 다시 두꺼운 철문을 녹여보는데 설마가 역시나였습니다. 있는 대로 화가 난 마크.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시작합니다. 혼잣말을 하고 있지만 미친 것은 아니며 이것은 절대로 꿈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가
자신에게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마크의 두 눈에 그때 갑자기 들어온 구멍 하나. 마지막 남은 힘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는데요. 벽이 점점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마크는 죽은 쥐에 달라붙어있던 구더기로 허기를 채웁니다. 마크의 생존 본능이 빛을 발하는 순간, 이번엔 콘크리트 벽 사이에 있던 철근에 토치를 사용해 녹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겨우 몸뚱아리 하나가 들어갈 만큼의 공간을 만든 마크는 그제서야 옆 공간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자신이 처음에 눈을 뜬 공간과 똑같았고, 전등 하나를 켜니 구석엔 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마크는 의문의 관을 열어보기로 하는데요. 그렇게 관을 열어보았더니 그 속엔 의문의 여자가 누워 있었고, 그런데 그때 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갑자기 눈을 뜨고 일어난 겁니다. (2013년작인) 이 영화는 어느 날 갑자기 밀폐된 공간에서 눈을 뜬 한 남자에게 일어난 사건을 그린 미스터리한 작품인데요. 러닝타임 80분 동안 영화에서 보여주는 장소의 배경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남녀 주인공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지루함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이 꽤나 난해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 말하는 의미를 알게 된다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남자가 눈을 뜬 공간엔 아무도 없었고 죽은 쥐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먹통이었고, 다음날이 되어서도 남자의 휴대폰 액정엔 9시 42분에 멈춰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던 남자의 귓가에 마치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가는 나의 모습을 즐기는 거야라고 말입니다. 남자의 생존 본능으로 만나게 된 여자는 붉은 관 속에 누워 있었지만 그녀는 금방 눈을 뜨고 일어났었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둘의 소통은 언어가 아닌 마음으로 주고받음을 알 수 있었고,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 혼자의 힘이 아닌 협력과 협동, 희생으로 밀폐된 이곳을 하나씩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자와 여자는 지옥과도 같았던 이곳을 빠져나와 드디어 천국을 만나게 되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갇혀있던 밀폐된 공간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과 지옥의 사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영화의 복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꼬집어 보자면, 남자는 일요일 밤에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부터 기억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멈춰버린 9시 42분의 의미는 남자가 음주운전으로 죽었다는 걸 가리킬 수 있는 장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은 쥐의 의미는 대부분 흉몽을 뜻하므로 이것은 남자가 계속해서 꿈이 아니라고 중얼거린 장면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던 여자가 남자에게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곱씹어 보면 결혼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원치 않는 결혼으로 인한 그녀의 자살, 그녀의 죽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쇠머즈 히어 살인마을처럼 이 영화 역시 굉장히 난해하며 따라서 대중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겐 그저 시간 낭비의 영화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느 누군가에겐 의미 있는 영화로 남을 수 있는 오늘의 작품은 아이언 도어입니다.